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빌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빌라 전세 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보증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빌라 전세의 80%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이러다 저는 빌라 시장이 다 무너질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은 다 경매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 시장에 어떤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경매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도 잘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함부로 잡았다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한도를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집값의 90% 이하일 때 국가에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해도 나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도 뭐 어차피 나라에서 보증을 쓴다라고 하니까 과도하게 금액을 좀 빌려줬던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정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뭐 이거를 조정을 해서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그거는 겸허히 임대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급격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정부 기준을 150%에서 126%를 낮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2년 전, 4년 전에 150%, 1억 5천에 맞췄던 전세금을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억 2,500만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이 집에 전세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1억 2,500에 세입자를 맞춰야 되고 1억 5천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을 받아서 1억 2,200을 돌려주면 나머지 2,500이 비잖아요. 이건 내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죠.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뭐 지금 물론 이게 시행이 됐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빌라 전세 10건 중에 8건은 보증 대상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8개는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는 물건으로 돌려줘야 되는 세입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걸 역전세라고 하는데, 2,500, 3,000, 꽤 큰 돈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집주인들은 부자인데 빌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빌라 집주인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3천만 원 그냥 뭐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일부는 그렇게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해서 사놓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월세 받아서 생활비 쓰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 세입자가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난감한 겁니다. 내가 연금 조금 받는 거랑 여기 월세 조금 받는 거랑 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해놨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한 채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한 채가 아니라 뭐 5채, 6채 가지고 있다, 10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억 현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인데, 일반 사람들이 3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냐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집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물론 보증보험이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퀄리티보다 훨씬 더 낮은 보증보험이 되고, 지금은 또 전세 대출도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개인 가계 대출을 많이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보증보험 안 되는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보증보험 되는 집만 골라야 하니까 고를 수 있는 집들은 확 줄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저는 누구 잘못인가 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갑자기 기준이 바뀐 겁니다.
어떤 우리들만의 룰에 의해서 이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니까 그래요. 기준이 바뀌는 것까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면 다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낀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묵시적 계약갱신 하시면 안 되나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그냥 연장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은행이 건물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존 대출을 갚고 또 새로 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만 바뀌는 건데 그 1억 2,500만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중간에 2,500 정도가 비죠. 그럼 이것도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이거 다 또 집주인들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뭐 반반으로 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현장에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돈을 못 준다라고 하면 이런 집들 어떻게 될까요? 다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임차권 등기로 해서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저는 임대인 입장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저는 양쪽 누구 하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역전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거를 대비하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 투자자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다. 이 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말 진짜 파산 신청이라도 하고 경매를 내놔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투자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뭐 상황은 상황이고 이제 경매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밝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규제나 정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지. 경매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입찰가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재테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쟁자들도 많이 적고 지금 입찰가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찾기 위해서 경매장에 찾아오고 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경매한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빌라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입지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 빌라나 낙찰 받아서 아무 빌라나 빨리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건 중개사분들에게 전화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지역이나 전화해서 빌라 팔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팔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경매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안 팔리는데 내가 아무리 싸게 샀다라고 한들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좀 남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어떤 학교가 될 수가 있고요. 큰 쇼핑몰이 될 수가 있고 공원이 될 수가 있고 일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현금 여유가 지금은 좀 있어야 돼요. 빌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 투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내가 견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야 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단기 타 매도는 지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좋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건 전혀 지장이 안 되고 지금 뭐 빌라 시장에서 월세는 언제나 인기가 있는 하나의 분류이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금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중장기 전략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중장기 전략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흥분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빌라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너무 막 답답하게 정책을 소수의 입장, 뭐 물론 다수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소수의 입장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좀 시간을 줘야죠. 제가 오늘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지금 빌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현실과 뭐 영상에서 봤던 거랑은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매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신중하게 하지만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신중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 생각보다 어려워요. 빌라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 조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저도 애를 먹었던 빌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빌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고생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객관화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빌라 뭐 저도 한 10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꼭 문제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잘 데리고 있다 보면 또 이 시기 지나다 보면 버티다 보면 또 좋게 돈을 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버텨야죠. 그래서 저도 뭐 중간에 이런 과정들도 계속 꾸준히 영상으로 만들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영상 보시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